안녕하세요. 온라인 스피커 김덕주입니다. 창업 맛집 2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저번 시간 막바지에 등록을 한다고 했는데 난데없이 이 얘기는 왜 들고 나온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상품 등록 이전에 이 내용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저번 시간은 가이드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다고 한다면 이번 시간은 실전 판매 위주로 해서 저번 시간에 가이드 설명한 것 기반으로 해갖고 실제로는 이 부분에선 이런 것들을 적용한다라는 내용을 좀 전달을 해드리고 등록을 설명해야 이걸 보시는 분들이 실제로 이제 상품 등록할 때 효과적으로 등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준비했고요. 이 내용은 뭐 제가 판매하면서도 지금 계속 겪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여러 셀러들을 컨설팅하고 교육하면서 적용했던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객관화시켜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절대적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조금 오만한 것 같고요. 네, 오피셜에 가깝다. 이 내용이 맞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잘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상품 등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카테고리를 선정하고 검색어를 넣겠죠. 그죠? 그러면 이런 상품들이 크롤링 되어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전부 다 네이버로 이렇게 들어가요. 네이버로 긁혀져서 쿠폰이 먹여져서 나가기도 하고, 스마트 스토어 상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노출이 되기 시작하죠. 거기에서 판매량이 어느 정도 나오면 가격 비교가 자동으로 묶이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지만, 웬만한 상품들은 거의 대부분 자동으로 가격 비교가 묶여서 이제 최저가를 표기하는 이런 식으로 노출의 변화가 막 일어납니다. 그게 이 초록색 네이버 안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상품을 내가 등록을 할 때 어느 기준으로 맞춰갖고 등록을 할까라고 했을 때 스마트 스토어 기준으로 등록을 했어야 돼라고 하기 때문에 최근에 이 스마트 스토어가 사람들한테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스마트 스토어에 그러면 내가 상품명이나 이런 것들을 짜서 노출이라고 하는 부분을 만들어 갈 텐데, 나는 어떤 것을 먼저 시작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상품은 조회수입니다. 그래서 네이버 검색창에 네이버 광고라고 이렇게 검색하시고 얘를 클릭하시면 이 화면이 나오죠. 그래서 키워드 도구를 바로 클릭하시면 이 화면이 나올 거예요. 제가 미리 노트북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놨어요. 조회하기 하고 눌러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렇게 정렬을 하는 요 버튼을 눌러서 조회수가 많은 기준으로 쭉 뽑아낸 거죠. 그러면 뭐 지마켓도 있지만 이게 연관성 때문에 그래요. 아마 지마켓이 노트북 행사를 하거나 이래서 아마 저게 노트북이랑 같이 검색이 되다 보니까 조회수가 많은 건데, 저런 키워드들은 다 제외하고 노트북과 관련한 키워드만 뽑아보면 노트북, 삼성 노트북은 브랜드니까 좀 빼주고요. 그 다음에 게이밍 노트북, 노트북 추천, 그리고 아래로 쭉 내려오면 가성비 노트북,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는 거죠. 근데 압도적으로 조회수가 많은 영역에 이런 내용을 보면 노트북과 현재는 게이밍과 관련한 노트북이 대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호도 기준의 조회수가 이만큼이 나오니까 노트북을 검색을 했을 때 네이버에 그냥 검색한 거예요.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이 상단 탭에서는 뭘 물어보는 거야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이 상단 탭을 형성하는 기준 중에 첫 번째는 고객의 검색량, 선호도입니다. 그래서 노트북을 검색한 사람들은 가장 선호하는 기준이 뭐다? 브랜드, 제조사, 키워드가 있는데 그 중에 제조사다 라고 하는 거고, 제조사를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LG전자, 삼성전자, 레노버, 어서스, HP 이렇게 나오죠. 그 중에 LG전자와 삼성전자의 선호도가 굉장히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화면 크기 이렇게 눌러보니까 17인치, 16인치, 15인치, 14인치, 13인치, CPU 눌러보니까 i5, i7, 그리고 뭐 그 CPU의 모델명, 성능에 따른 모델명이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 거죠. 그럼 이거는 이렇다 치고 그 다음에 쇼핑 더보기를 눌러서 화면을 바꿔보면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게이밍 노트북이라고는 쇼핑 연관 검색어, 사무용 노트북 이렇게 나왔죠. 아까 봤던 삼성 노트북은 좀 뒤쪽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디지털 가전의 카테고리에, 그리고 여기에 17인치, 16인치, 15인치 밖에서 보던 통합 검색에서 보던 탭과 비슷하지만 세 번째에 보면 이렇게 15인치의 히트가 달려 있어요. 사람들의 선호도는 저기에 몰려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CPU 쪽에 오니까 여기도 i5, i7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 게이밍 노트북이라고 하는 기준의 성능은, CPU는 어느 거였어? 라고 했을 때 i7이 게이밍 노트북에 굉장히 가까운 겁니다. 오히려 i5는 어디에 가까운 거냐면 사무용 노트북에 가까운 거죠. 근데 얘가 노트북에 게이밍 노트북을 쇼핑 연관으로 가져왔으면 i7 위주로 해서 나와야 되지만, 얘가 CPU를 i5를 이렇게 갖다 놓는 순간에 리스팅에 나오는 어떤 기준 한번 볼게요. 봤더니 여기에 i5 나오죠.
그다음에 라이젠 5는 i5랑 같은 걸 이야기해요. i7 드디어 나왔죠. 또 i7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라이젠 3, 이건 사무용에 해당하는 거. 내려보면 또 i5요. 그리고 내려보면은 i9이요. 이거 완전한 게이밍이죠. 그래서 i5랑 i7이랑 i9이랑 그러니까 결국에는 게이밍 노트북이랑 사무용 노트북이 뒤섞여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엔 밖의 선호도는 그리고 검색의 어떤 기준은 우리는 게이밍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조회수는 그걸 얘기했지만 만약에 이 쇼핑 더보기를 클릭한 형태에서 여기에 게이밍까지 왔는데 이 게이밍을 게이밍만 보여준다, i7만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사무용 노트북을 찾는 사람은 노트북 검색 결과에서 내가 원하는 검색 결과를 못 찾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섞어주기 위해서 선호도의 기준을 이렇게 앞으로 땡겨와서 맞춰주고 있는 경우겠죠. 결국 선호도 기준이 제조사, 브랜드, 키워드 세 가지 중에 하나로 나눠지는데 내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은 제조사, 브랜드, 키워드 중에 어떤 것에 속하느냐, 그리고 내가 네이버 광고 관리 시스템에서 조회수 기준으로 정렬을 해봤는데 내 아이템을 이야기하는 명사의 기준에 키워드의 나열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쇼핑 연관에 있는 이 영역에는 어떤 키워드가 가장 먼저 쇼핑 연관의 앞쪽으로 나오고 있는 거에 따라서 노출 기준이 또 막 달라진다는 이야기야. 내 아이템이 과연 선호도 기준에 맞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결국엔 상단 탭과 그리고 쇼핑 연관과 그리고 속성이라고 하는 부분의 맨 앞에 와 있는 부분, 이런 내용들이 뒤섞여서 노출의 기준을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거죠. 동일한 디지털 가전이지만 이 카테고리에서는 또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라고 하는 걸 좀 보여드리면, 얘는 이제 노트북처럼 키워드가 노트북 하나로 이렇게 뭉쳐져서 속성으로 그걸 구분하는 게 아니라, 얘 같은 경우에는 카테고리가 양문형과 일반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같은 가전의 카테고리지만 얘 역시 냉장고를 검색하면 선호도는 뭐예요? 제조사입니다. 제조사. 유형은 양문형과 일반형, 업소형 이 세 가지로 나눠지는 거고, 도어는 상단 도어, 글라스 도어, 뭐 포도, 투도 뭐 이런 식으로 막 부르는 것들인 거예요. 얘를 또 쇼핑 더보기를 클릭해갖고 넘어가 보면 이 화면이 나오죠. 첫 번째 쇼핑 연관에서 뭘 잡아줘요? 양문형 냉장고를 잡아줘요. 그리고 이렇게 와보니까 일반형 냉장고를 이렇게 잡아주고 있고, 카테고리에서도 순서 배열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내려와서 보니까 뭐 에너지 효율 등급이나 어떤 도어의 기준이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양문형이야 일반형이야 이 두 가지만 놓고 본다면, 얘 같은 경우에는 선호도를 통합 검색에서도 양문형으로 잡았고 쇼핑 연관에서도 양문형으로 잡았고 카테고리에서도 양문형으로 잡아버린 거야. 그러면 이런 경우엔 일반형이 절대 위로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려보면 역시나 양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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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문형이 나오죠. 거기에 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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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투도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제 4도 하나 나오긴 하지만, 투도가 줄을 이루는 이유는 아까 위에 뭐가 있었어요? 히트에, 도어게스에 투도어가 있었던 거죠. 왜 여기에 4도어가 빠져 있는지는 저는 몰라요. 저는 모르지만 그건 네이버가 이제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게 투도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거에 2등급에 그 다음에 그 양문형 냉장고가 줄을 이루면서 쭉 나오고 있는 형태인 거야. 내가 일반형 냉장고를 파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냉장고를 검색했을 때 절대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죠? 어떻게? 만약에 나오려면 네이버가 이 일반형 냉장고를 어디로 갖고 와야 돼요? 여기로 갖고 와야 돼요. 여기로 갖고 와야 돼요. 그리고 이 카테고리의 기준도 여기로 와야 되겠죠. 아까 노트북에서는 카테고리가 하나인데 속성으로 이렇게 섞어주면서 통합과 연관이 속성이 막 이렇게 섞어주면서 이게 뒤섞여 나오는 형태를 만들어냈다라고 한다면 거기 이제 카테고리가 하나니까요. 이렇게 냉장고 쪽으로 오니까 카테고리가 벌써 두 개로 쪼개진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선호도 기준으로 뭐가 나올 거냐라고 하는 거는 보통은 저는 쇼핑 연관 그리고 속성, 아까 말씀드린 통합 탭,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상기시키라는 이야기예요. 외우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번엔 일반 상품으로 좀 넘어와서 킥보드라고 하는 상품이 있죠. 킥보드는 누가 타는 거예요? 어린이가 타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전동 킥보드, 성인용 킥보드도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킥보드 검색 결과 이렇게 보면 얘는 이제 브랜드예요. 브랜드의 선호도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 보니까 키워드 추천, 유아 킥보드, 어린이 킥보드, 성인 킥보드 세 번째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가 기능에 보니까 핸들 브레이크 뭐 이건 속성에 해당하는 거니까 넘어갈게요. 얘를 또 똑같이 쇼핑 더보기를 클릭해서 넘어가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에 싱싱이 있고 성인용 킥보드 있죠. 그리고 여기 어린이 킥보드 있고 초등학생 킥보드 있어요. 어린이, 초등학생, 싱싱이는 전부 다
어린이 쪽, 출산 육아 쪽의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성인용 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레저 쪽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카테고리 잡아주는 거 보니까 출산 육아랑 스포츠 레저 이렇게 잡아줬죠. 그리고 뭐 속성 더보기를 눌러보면은 갑자기 모터 출력이랑 막 이런 게 나오기 시작해요. 이거는 이제 성인용 전동 킥보드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어느 게 카테고리가 먼저 나올까 할 때 광고 빼고 여기서부터죠. 스포츠 레저 먼저 나왔죠. 출산 육아 나왔죠. 스포츠 레저 나왔죠. 출산 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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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 레저 나왔죠.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요 바깥에서 잡아주는 거는 유아 어린이 성인인데 다시 쇼핑 연관 쪽에 오니까 성인용 킥보드를 앞으로 이렇게 당겨 오면서 속성 기준에 얘를 섞어주고, 그러면 그 밑에 나와 있는 기준을 봤을 때 이게 두 개의 카테고리가 막 뒤섞여서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처럼 냉장고처럼 만약에 그 통합 검색에서도 싱싱이나 어린이 쪽으로 다 이미 잡혀져 있기는 했죠. 유아 킥보드 쪽으로 잡아놓고 쇼핑 연관에서 싱싱이로 잡긴 했는데 얘를 어린이 킥보드를 맨 앞으로 갖고 왔다거나, 그리고 나서 속성에서도 모터나 이런 것들 싹 다 빼고요. 싹 다 빼고 그냥 어린이 킥보드 기준으로 해갖고 속성을 싹 잡아놨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출산 육아 카테고리만 나왔을 거예요. 네. 근데 성인용 킥보드가 요즘에 워낙에 많이 판매가 되는 형태인 거고 전동의 기준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들을 안 보여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가중치를 서로 섞어준다라고 하는 개념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어디요? 밖에 있는 통합 검색 기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쇼핑 연관 기준, 그리고 상품 속성 기준. 요 세 가지를 반드시 또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또 하나의 상품을 볼게요. 계속해서 예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익숙해지시란 얘기야. 자, 여기를 보시면 이제 유모차를 검색한 거죠. 보면 이제 브랜드의 선호도가 또 있는 거예요. 네, 기본 구성해 보니까 뭐 이렇게 되는, 이것도 역시나 속성 값이죠. 키워드 추천해 보니까 초경량 신생아 이렇게 나고 디럭스가 이렇게 와 있어요. 그러면 얘는 딱 느낌상 카테고리가 뭐뭐 있냐면 초경량이랑 휴대용이 있고, 그 다음에 절충형 디럭스라고 하는 카테고리,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얘는 딱 요렇게만 보면은 겉에서 봤을 때 이제 유추할 수 있죠. 어디에요? 초경량 휴대용이 먼저 나올 거다. 그래서 쇼핑 더보기를 클릭해보면 네, 여기 나와요. 얘가 앞에서 절충형을 이렇게 잡아놨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초경량 휴대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상태에 절충형 디럭스가 중간중간에 섞여 있는 겁니다. 이게 가장 대표 키워드에서 그 이상적인 형태인 거예요. 유모차는 초경량만 이야기하거나 뭐 휴대용만 이야기한다거나 절충형만 이야기한다거나 디럭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네 가지를 다 포함한 포괄적인 전체 키워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근데 어느 한쪽만 나오게 할 수는 없으니 어떻게 한 거예요? 절충형을 이렇게 갖다 놓고요. 네. 그래 놓고 얘를 가중치를 실어서 이 두 개의 노출을 이렇게 섞어지게 또 만들어낸 거죠. 그죠? 이제 부연 설명 안 합니다. 대충 이해하실 거라 생각하니까요. 네, 마지막으로 키워드 시장 하나 보죠. 얘 같은 경우엔 제조사나 브랜드 모델명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수납 정리용품, 키워드 추천, 소품 정리한 부직포, 그다음에 키워드 추천의 슬라이딩 어쩌고 저쩌고, 그다음에 종류의 뚜껑형 뭐 이런, 근데 거의 다 속성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더보기를 또 클릭을 해보면 여기에 뭐라고 나올 거냐면 수납 박스, 플라스틱 리빙 박스, 그다음에 수납 정리함, 투명 리빙박스, 대형 리빙박스, 수납함, 다용도 수납함, 대용량 리빙박스 등등등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냥 아래로 쭉 내릴게요. 쭉 내려보면 이 판매자들이 주로 쓰는 키워드들 한번 보세요. 코스트코 빼고 접이식 폴딩박스, 수납박스, 리빙박스 당연하긴 하죠. 그리고 또 쭉 내려보면 가격 비교니까 좀 뺄게요. 빼고 리빙박스, 수납박스 정리함 1+1, 대용량 5점 리빙박스, 수납박스 정리함 1+1. 이 키워드의 패턴이 왠지 굉장히 비슷하지 않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위에 있는 키워드의 어떤 조합의 형태로만 그냥 나열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키워드들은 네이버의 광고 관리 시스템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 존재하는 거 맞아? 라고 하는 거겠죠. 리빙박스 이렇게 검색을 하고 나오는 화면에서 이렇게 정렬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수납장 있었죠. 그리고 아래 내려다 보면 수납 정리함, 그리고 또 내리다 보면 플라스틱 서랍장, 그리고 또 내리다 보면 폴딩 박스, 그리고 쭉 내리다 보면 수납 박스, 수납 바구니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죠. 그럼 다시 아까 리빙 박스의 쇼핑 연관 쪽에 보면 그죠? 수납 박스랑 수납 정리함 이런 것까지는 알겠고 수납함까지도 알겠고요. 정리 박스도 알겠는데 이런 키워드는 또 뭐였어? 라고 하는데 아래로 내려갔고 쭉 보시게 되면
재질에 이제 플라스틱을 넣어놓은 사람들 맞죠? 네. 그리고 또 쭉 내리다 보면 플라스틱 재질 여기 또 나와 있고요. 얘는 아예 키워드에 이걸 박았고요. 그리고 또 쭉 내리다 보면 플라스틱, 네, 여기에도 있네요. 네. 여기에도 플라스틱. 결국에는 키워드를 주로 사용하는 카테고리의 경우는 저기에 있는 쇼핑에 연관해 있는 키워드 하나를 잡아갖고 상품명을 구성하는 형태를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호도의 기준이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가 있었죠. 그 노출의 기준 말고요. 선호도의 기준, 제조사, 브랜드, 키워드라고 그랬잖아요. 내 아이템이 어디에 속하는지를 첫 번째로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탭들을 클릭하면서 그게 속성이냐 아니면 선호도의 키워드의 뭐 어떤 가중치냐 요거 확인한 다음에 빨리 연관으로 넘어가셔서 쇼핑 더보기 누르고 연관으로 넘어가서 그 연관의 첫머리에 뭐가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주요 속성 탭을 더하기를 눌러갖고 또 어떤 것들이 존재하는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조합해서 상품명을 짜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의 노출에 반도 이루어내지 못합니다. 내가 등록한 게 10페이지 이상으로 날아갈 거야. 근데 지금 말씀드렸던 것들을 잘 지켜서 등록을 하시면 등록과 동시에 대표 키워드에서 아무리 못해도 3페이지 안쪽으로는 들어오실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게 뭐냐면 내 시장은 가격 비교 시장인 거야 아니면 그냥 스마트 스토어 단독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인 거야 라고 하는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봤던 상품들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내렸을 때 딱 보시면 뭐 노트북 우리가 팔 건 아니지만 노트북은 가격 비교 시장인 거예요. 일반 스마트 스토어 상품이 웬만하면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묶어서 올 생각이었다라고 하면 보통은 제조사 등록이 돼 있어서 네이버에 제조사 등록 내 사업자 등록증에서 돼 있어야 되죠. 그게 돼 있어서 그 등록이 완료된 판매자에 한해 브랜드 패키지를 신청을 하고 그리고 제조사로 등록하고 브랜드를 따로 등록하는 이런 형태를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고 냉장고도 동일하죠. 그죠? 동일하고 킥보드 쪽으로 오니까 여기는 가격 비교 시장도 있지만 스마트 스토어 단독으로 올라오는 판매자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라고 하는 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오는 건데 보통 브랜드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가격 비교로 묶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으로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근데 선택인 것 같아요. 나는 그냥 그러니까 단독으로 가겠다 하면 그냥 가는 거고 나는 묶어서 가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오는 거죠. 자동으로 묶이는 카테고리죠. 자동으로 묶이는 카테고리다 보니까 내가 그냥 등록을 해놔도 자연스럽게 얘네들이 어느 기준으로 묶이게 되는데 그게 보통은 이런 브랜드 여기도 있죠. 브랜드 이름으로 묶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유모차 역시도 자동으로 묶이는 시장 중에 하나이긴 한데 여기 딱 보면은 킥보드랑 조금은 다르죠. 같은 브랜드 시장이어도 여기는 무조건 가격 비교해야 돼 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 아까 리빙박스는 설명드렸다시피 키워드 시장이기 때문에 묶거나 뭐 이렇게 하나 뭐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내가 등록할 상품이 브랜드 시장이야, 제조사 시장이야, 키워드 시장이야.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죠. 이거 확인한 다음에 쇼핑 연관이나 주요 속성 보고 그 검색 결과의 리스팅에 이게 가격 비교 시장이야 아니면은 일반 그냥 스마트 스토어 단독 상품이야 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등록을 할 때 처음부터 묶어야 되는 기준이 있다라고 한다면 브랜드 상표 등록이라는 걸 먼저 해두고 얘를 브랜드 패키지를 이용해서 가격 비교를 형성해서 파시는 거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내가 미처 그걸 계산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처음에 등록할 때 상품명의 기준을 타마켓을 다 동일하게 맞춰갖고 묶일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네이버의 로봇한테 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뭐 스마트 스토어 단독으로 판매하는 쪽이다라고 하면 뭐 사실상 그거랑 상관없이 속성이랑 이런 것들 잘 맞춰갖고 등록을 하셔서 진행하시면 되는 부분이겠죠. 이 내용은 잘 이해가 안 되신다면 여러 번 좀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등록할 때 부연 설명을 길게 드리진 않겠지만 조금씩 설명드리면서 이 부분은 이래서 이렇게 등록하게 됐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공부해 보시면서 다음번 영상 등록 좀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반드시 여러 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완전 많이 되실 거예요. 다음에 만약에 타마켓이나 이런 내용들까지 다 이제 조합해서 설명을 드리게 될 땐 이 내용이 굉장히 중점적으로 활용이 될 거니까 반드시 숙지하고 다음 영상들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